이번에는 어제 나눴던 특강을 우리 거의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이번에 편집해서 다시 또 드릴 겁니다. 어제 영상은 저술 코칭에서 어떤 획을 그은 사건이었어요. 완전히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저술 코칭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기존의 저술 코칭은 그냥 저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저술 역량과 저술 생산이었어. 그러니까 저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차원으로 생산까지 이어지는 코칭이었죠. 자, 잠시 제가 그 핵심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저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시선과 또 얼굴들을 다 보니까 상황을 다 알잖아요. 강의하다가 이렇게 누구 한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그 다른 방법으로 막 스르스르 바꾸잖아요. 어제 정말 좋았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강의할 때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잠시 핵심만 딱 잡아드릴게요. 사실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술 코칭이냐 생산형 저술이냐 요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정말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완전 시스템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세요. 원래 저술 코칭은 그냥 일필이지 그냥 저술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17년 그 문광부에서 조사한 출판 진흥 자료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자료는 제가 자료 지금 보여드리는 거 생략할게요. 말로 그냥 정리할게요. 10년 사이에 출판 소득이 그러니까 가게에서 책을 구입하는 그 비율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책을 구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출판사는 또 반토막 상승했어. 그거 어쩌란 말이야 이거. 그럼 출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 없어요. 뭐해서 돈 버냐? 마케팅에서 돈 벌었지. 책 출판해놓고 마케팅 엄청 해갖고 그 돈 버는데 그것도 마케팅하고 망하지.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출판을 통해서 돈 벌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아니다 이거는 저술 코칭에서 당신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전환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 바꾸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됐냐? 책을 통해 저술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저술을 한 다음에 그 저술을 2차 생산으로 바꿔들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기업을 했든지, 그걸 가지고 강연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다시 컨설팅을 하든지. 즉,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저술이란 뭐냐고 재정의를 했는데 저술은 왜 하냐면요. 한 분야의 지식을 자, 우리가 책을 100권 읽는다 칩시다. 1권 읽고 2권 읽고 쭉 읽어요.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앞에 건 책이 사라져. 정보가. 물론 중복된 정보들은 같이 남아있지만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재화, 즉 체계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정보는 체계화가 될 때만 가치가 있죠. 자,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비가 오는 걸 발견한 사람. 수증기가 바다에서 올라간 걸 발견했어. 번개가 치는 걸 발견했어. 바람이 부는 걸 발견했어. 그 다음에 구름이 있는 걸 발견했어. 다 각자 발견했네?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에서 수증기가 생겨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다시 비가 내려서 바다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전부 연결하니까 하나의 체계화된 지식이 된 거죠. 이 사람만 기후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사람만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보가 파편화된 정보가 체계화되지 않으면 학문이 안 된다. 그래서 학문이 되는 과정을 보면 데이터가 질서를 가지고 묶이면 정보, 정보가 질서를 가지고 묶으면 지식, 지식이 질서를 가지고 묶이면 뭘까요? 시작. 학문. 학문이 지식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묶이면 사상이 돼요. 사상이 질서를 가지고 묶이면 경전, 즉 정보가 되는 거죠. 여기에 체계라는 것이 바로 질서인 거죠. 이 체계가 잡히는 것만이 저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책을 썼다라는 말은 중복이 제거되고 누락이 채워져서 오류, 팩트 오류, 관계 오류,
그 다음에 세계 오류. 요게 잡혀서 오류가 잡히면 이걸 완전 지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완전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묻겠습니다. 논문을 보고 논문에서 보통 논문이 실험이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험에서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논문을 보고 나서 내가 논문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결과값이 논문 쓴 사람이나 논문 읽고 실험한 사람이나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시작. 같아야 돼요. 어때요? 이게 바로 질서, 체계예요. 근데 책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을 다뤄서 그 안에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다루버려서 누구나 같은 결과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총 4가지로 나누는데 무지식, 지식이 아예 없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이든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지식이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했다 하면 망하는 경우죠. 무지식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사회는 아주 힘든 사회가 돼요. 무지식에서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 부분지식이 돼요. 배웠다 하면 부분지식이야. 그리고 부분지식이 모여가지고 완전지식으로 넘어가는데 부분지식에서 세 번째가 오류지식이에요. 어떤 때 오류가 나타나요? 팩트 오류, 관계 오류, 그 다음에 일반화 오류라고 해요. 이 부분지식을 전체로 아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용기가 많아. 부분지식 하나를 배워가지고 와 이게 전체인 줄 알고 올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틀림없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지식, 부분지식, 오류지식. 그 다음이 이 3가지를 전부 통합해서 해결하면 이게 바른 지식, 완전 지식이 돼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고 누락을 채우고 오류를 해결하면 그게 바로 완전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완전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논문 따라서 하면 그대로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완전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실행을 하면 결과값이 항상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저술을 한다라는 말은 지금 말하는 생산형 저술은 바로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 완전 지식을 갖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책 쓰는 사람 중에 솔직히 한번 봅시다. 저술 코칭 막 해서 돈 500, 1000, 200, 2000 막 내는 사람들 다 명함용이에요? 영양용이에요? 다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저는 평생 인재만 연구했잖아요. 역량만 연구해왔기 때문에 거짓말로 뭘 할 수가 없어. 이거 된다 해고 뒤로 안 되면 어떡해. 전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저술을 하되 이 저술 자체가 역량 연구용이 되라. 범위를 차라리 좁히더라도 완전 지식을 되게 해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총 건물에 대해서 10,000개를 알고 있어. 서울에. 근데 그 10,000개를 강남구의 10,000개를 아는 사람은요.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해도 할 수 있고 건물 위치 지역을 완전히 10,000개를 꿰면 이게 강남구가 10,000개라면 근데 10,000개를 서울시 전역을 통해서 종로구 몇 개, 뭐 각 지역에 몇 개씩 아는 사람은 이걸 부분지식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할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완전 지식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야 돼요. 주제를 좁혀가지고 이 좁힌 상황에서 다 알아버려야 돼요. 빠뜨림 없이. 그러면 이것은 생산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 지식이라고 그러죠. 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그럼 책 쓰기가 그렇게 어렵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면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책 쓰기 하면 너무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서 어디지? 헷갈려. 아, 여기.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 장이 결국 정말 쉽게 책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알아내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존 정보, 신규 정보, 창의 정보입니다. 자, 제일 수행하기 어려운 게 어디예요? 창의 정보죠.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 보통 대학 마치고 한 10년 걸려. 발견하려면.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게 여기서 기존 정보예요. 이 기존 정보는 배워서 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규 정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기존 정보는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 시험,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규 정보는 일본을 생각하면 돼.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이 근대화 시대의 명치유신을 거치면서 못 빼고 다 바꾸라 해가지고 전 세계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50년 만에 동남아를 다 중국까지 다 제패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중국을 제패했다는 것은 우리 그 역사에서 보면 꿈도 못 꾸는 일이었죠. 중국이 항상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능했어요? 자기들이 개발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먼저 받아요. 그때 우리 어떤 상태였죠? 열심히 쇄국하고 올 때. 우리 쇄국할 때 중국도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중국도 쇄국할 때였어요. 물론 중국은 우리보다 좀 나았어. 기술은 받아들이고 제도는 유지해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일본은 다 바꿨어. 근데 일본이 그때가 그런 게 운인 것 같아요. 일본이 그때 명치유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잡아가지고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됐어. 그러니까 뭐 다 바꿀 수 있었다고. 기존 사무라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기존에 배운 게 사무라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명치유신 성공하고 나서 세계 선진 문화를 그냥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운이야 이건 완전히. 사실 일본이 더 폐쇄 국가예요, 우리가 더 폐쇄 국가예요? 일본이 더 폐쇄 국가거든. 예, 완전 고립이니까. 근데 그 명치유신이라는 게 그때 일어난 거지. 우리도 사실 그때 뭐 했어요? 개혁, 그때 누구죠? 그 개혁파 있었잖아요. 네, 실패했지만 3.1천하 실패했잖아요. 그때 성공했으면 우리가 일본하고 맞잡았어요. 정말 이 역사를 보면 정말 속상할 때가 참 많아. 하나의 우리 조직도 그러지 않아요? 결국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일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시기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일본은 새로운 지식을 모아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신규 정보라고. 자, 제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요건데요. 이거 어차피 그 창의 정보는 이건 뭐 노벨상까지 무슨 새로운 거 발견 너무 오래 걸려. 기존 정보는 배워도 별 도움이 안 돼. 왜요? 12년 배우고 사회 딱 나가면 고등학생들이 몸으로 할 거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신규 정보를 마이크 오프 좀 부탁해요. 신규 정보를 배우면요. 지금 고등학생도요. 1년만 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신규 정보란 어떤 정보냐? 세 가지가 있어요. 대상에 따른 신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려진 비밀 정보가 있고, 세 번째는 진짜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요. 대상에 따른 신규 정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봐보면 돼. 그럼 내가 가진 게 전부 새로운 거야. 즉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주민인들이라 봐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현재 지식 가지고 아프리카 주민에게 가면 여러분은 완전 대접받습니다. 그죠? 예. 대상이 나보다 못해야 돼. 두 번째가 뭐냐? 알려진 비밀이라고 그래.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랬죠? 러셀이 그랬죠? 모두가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고전. 그러니까 고전은 다 알려져 있으면서도 사실은 비밀이죠. 그래서 고전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돼요. 경전을 읽는 사람은 지도층 인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 전문성을 읽는 사람은 전문가가 되죠. 결국 이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말 그대로 똑같은 게 이제 진짜 뜻이에요. 최근에 나온 지식이에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는 사람이 1% 내에. 이런 지식을 붙잡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논문부터 수집해요. 논문은 연구가 돼 있어요, 이미.
논문으로 연구되어 있는 거는요, 아직 사회에 배포가 안 됐던 거죠. 논문 자료 수집하고 현장에 있는 인터뷰, 현장에서 경험자 인터뷰, 그리고 나와 있던 모든 클립들 다 모아서 체계화시켜요. 그러면 내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요. 이걸 보고 요즘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이런 직업이 하나 생겼어요. 신간 정보들, 새로운 정보를 모아서 그걸 책으로 내서 펼쳐주는 사람. 요게 하나의 이제 저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술가. 예전에는 저술가는 어땠느냐면 내 분야의 경험과 지식과 인맥이 쌓인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대부분 저술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그 분야의 모든 책을 연구해갖고 그 분야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책으로 내는 거죠. 기자. 특집 기자 취재하는 사람들 있죠? 몇 년 하면요, 그 분야 냅니다. 근데 그 사람 건강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있나요? 없어요. 네. 그냥 지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뇌과학 전문 기자가. 그래, 뇌과학 전문가가 전문 뇌과학 전문, 로봇 취재 기자가 로봇 책 쓰죠? 이것이 하나의 직업이 됐어요, 요즘에. 책 쓰는 것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가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동일 친구. 루시드 드림이라는 게 딱 나오자마자 몸부터 찾아가지고 전부 정리해가지고 그 26살짜리가 김영사의 출판 제의를 받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신규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근데 앞에는 내가 배운 그대로 나보다 못한 역량이 떨어진 집단으로 가서 하면 내가 그냥 그 상태로 선각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고전이. 근데 고전을 지도자가 자리에 있지 않으면 고전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와. 고전이. 왜냐면 고전은요, 그 위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장들에 의해서 형성이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고전은 어때요? 10대 때 읽을 때, 20대, 30대, 50대, 60대 읽을 때 다 다르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집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 세 번째 요소로 집필을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설계하느냐라는 걸로 넘어가면 되죠. 어때요? 쉽죠? 예,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아주 빠르게 가능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 그리고 시스템, 그러면 저술을 하고 나서 생산을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느냐? 저술 자체도 생산이에요. 저술 자체도 생산인데 지금 저술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류 역사를 지탱해 온 게 저술이었는데 현대사회에 와서 갑자기 저술이 힘을 잃습니다. 이건 여러분 밝혀지지 않는 지금 비밀이에요. 예,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요.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 유전자가 전환된 게 7만 년 전이거든요. 현재까지 학문이 연구한 결론이. 그럼 7만 년 전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됐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7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갓 태어난 아이를 지금 현대사회로 데려오면 오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작! 여러분 유전자를 잘 모르는 되죠. 그 땅이 호모사피의 유전자를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 어때요? 흑인들 서양 문물이 오면 오바마 되잖아요. 흑인이고 어디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호모사피엔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때부터 해야 되긴 하는데 데려 와서 키우면 우리의 사람이 돼요. 예, 이게 유전자의 힘이에요. 근데 왜 7만 년 동안 7만 년간 문명이 없었어. 문명이 언제 생겼어요? 지금부터 5천 년 전에 생겼어. 문명의 기준이 뭐죠? 시작. 문자예요. 6만 5천 년이죠. 7만 년 정확하면 6만 5천 년간 문명이 없었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사고와 언어와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작. 사고와 언어와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인간 본질을 나타내는 것. 사고죠. 본질이죠. 이거 없으면 언어도 안 나오고 정보도 안 나와. 근데 왜 사고를 문명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언어를 문명의 기준으로 보냔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 언어가 나오면서 정보가 축적되고 유통된 거예요.
그래서 사고보다 언어가 더 문명에 적절한 영향을 미친 거죠.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저술이라는 게 과거에서 이렇게 쭉 오면요, 언어가 나오면서야 문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루는 문명이 돼서야만이 인간의 위대한 사고가 발전되고 정보가 누적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곧 인류 역사의 문명 자체였다고. 근데 요즘에 와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글로 된 정보보다 영상 정보나 다른 어떤 매스미디어 형태의 정보가 거의 그 비율을 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막 찾아가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글 한 편 읽는 것보다 영상 한 편 보는 게 정보량이 훨씬 더 많아. 여러분 지금 다큐에서 한 그림 하나 딱 보면요, 이 그림을 글로 설명하려면요, A4 10장 나와. 근데 그림 한 편 보여주고 거기에 체계적인 도표, 그죠? 글로 된 건 그 도표, 글로 말로 쓰는 거 생각해요. 이걸 도표로 하나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 이야, 엄청나게 빠르죠. 결국 이미지와 영상과 글이 모여지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야, 요즘 너무 독서를 안 해. 이래갖고 문명이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은 새로운 인류로 지금 변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독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리딩이라는 개념이 글을 리딩하는 것과 영상을 리딩하는 것과 상황을 리딩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리딩에 대한 개념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다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독서를 안 하지?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노. 정말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영상 한 편에서 우리가 읽었던 책의 수백 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책 한 5권 가지고 다큐 3분짜리 만들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 하나에요, 책이 수십 권이에요. 다큐 하나 만드는 책 수십 권을 정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나온 다큐는 안 본 게 거의 없습니다. 하룻밤에 보통 4-5편 이상씩 봐요. 그 일도 안 하고요? 아니요. 옆에 틀어놓고 네,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영상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나오면 영상 자료를 이렇게 컨텐츠로 만듭니다. 이게 다 영상 자료예요. 이거 하나씩 누르면 다 영상인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며칠 전에 만든 게 요겁니다. 보면서 30초짜리, 10초짜리, 1분짜리로 다 잘라요. 그 부분만 탁탁 보면서. 왜? 일하다가 좋은 자료 나오면 딱 잘라놓고 또 하고, 딱 잘라놓고 하고. 자른다는 게 쉽게 해요. 그냥 오캠으로 딱 찍어가지고 10초만 찍으면 되잖아요. 딱 찍어서 파일을 만들어. 지금 현재 아마 1000여 개가 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술 생산 외에 무슨 생산이 있냐? 컨텐츠 생산이 요즘에 부각되고 있죠. 유튜브 컨텐츠. 요즘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저술가가 아니에요? 그죠? 유튜버예요. 예, 유튜버 생산자가 저술가보다 많아요. 생산 수익이 높아요. 아직도 저술로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책을 생산한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가고 강연으로 넘어가고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생산이에요. 저술 생산, 컨텐츠 생산, 시스템 생산으로. 시스템 생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재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시스템 생산이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럼 책만 읽어가지고 책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저같이 많은 책 읽으면 1만 권 이상 될 텐데 이 정도 읽었으면 지금 100권은 썼어야 돼요. 근데 책은 저는 많지 않아요. 대신에 보세요. 뭐가 많은지. 이런 걸 시스템 생산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앞에 보시면 경영, 연구, 저술, 교육, 경영, 독서, 수상. 자, 학습 기술. 얼마나 많아요. 학습 교재. 이게 다 교재입니다. 지금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하죠?
시스템 개발. 이것도 10억 들은 거죠. 이거 3억 들은 거고. 이것도 지금 이번에 개발했죠. 코칭 시스템 지금 이번에 개발하고 있죠. 교육 과정 개발. 지금 더 많은 건데 1시간 만에 우리 2시간 만에 이걸 만든 거예요. 있는 자료 모아가지고. 교육 과정 개발. 훨씬 많습니다. 저술 활동, 특허 활동. 이번에 인지 특허 나왔잖아요. 인지 특허 출원했잖아요. 교재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교사 연수, 학교 설립, 이제 연도별로 강연회, 교육과정, 그동안 했던 내용, 기업 설립, 단체 설립, 대회 운영, 독서 운동, 수상극. 지금 저한테 책 적게 썼다고 뭐라 할 거예요? 책이 지금 수백 권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뭐라, 어제도 그 재료 보고, 이거 책 내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책 내면 돼. 누가 낼 건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책 한 권 내는 것보다 제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책은요,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나서 바로 능력이 바뀌던가요? 안 돼요. 제가 1999년 그때 2000년 초인가? 그때 전국 강연회를 뛰었어요. 마침 그때 횃불이라고 전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거기 3년간을 뛰었거든요. 그 당시 강사들이 그 곽선희 목사 같은 그런 레벨이었어요. 3년 뛰고 나서 제가 강연 포기했습니다. 강연 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뀔 것처럼 우왕우왕 해놓고 한 6개월 지나서 물어보면 다 원위치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바꿔버리고 다시 교육과정을 만들어요. 교육과정을 했더니 그때만 바뀌어.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제가 책을 안 썼겠어요? 책 쓰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책도 정보예요. 시스템은 훈련이에요. 제가 왜 훈련으로 돌아섰는지 아시겠죠? 제 이 마음을 아신다면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책을 읽고 왜 책을 안 썼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저술 코칭이란 뭐냐? 이제 이거 하나만 보고 영상 나왔으니까 꼭 꼼꼼히 보십시오. 정말 이번에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었어요. 제 자신이 놀랄 정도의 전환이었죠. 그래서 저술 코칭의 하나만 딱 보여드린 다음에 이겁니다. 언어 코딩으로 알아내는 학습 전략인데 잘 보세요. 능력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누가 능력이 있냐? 우리 김용기 회장님 능력이 있어요, 진짜로. 하는 일마다 잘 돼. 뭐냐면, 이걸 하면 되겠다 그러죠. 이걸 하면 되겠다. 남이 다 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일 거예요. 되겠다. 어떻게 하지? 하고 하기 전에 생각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돼.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리즘이 없는 사람은 해놓고 그때 가서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번에 이따가 이제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진로 체험을 하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쫙 나와 있는 거야. 그림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뭐라냐면 와 크다. 우리는 그냥 엄두도 못 내는 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야. 이따 보시면 알아요. 이런 걸 예측의 범위라고 해. 우리는 예측의 범위가 이만한데 여기는 왜 지금 이만한 범위라면요 어마어마한 변수가 있거든. 그 변수를 통제하고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야. 그래서 징기스칸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책 한 권 안 읽고 유럽을 통일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린 거예요. 이걸 보고 예측력이라고 해요. 인간의 마지막 능력.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지전능은 못 가지만 우리는 예측 능력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리즘 사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하면 되는 거. 논문 읽고 따라서 하는 이게 알고리즘의 정점이 논문이에요. 알고리즘의 정점이 논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논문에 실험을 하고 쓰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고 쓰죠. 그 가설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그 가설이 맞으면 논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책은 읽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도 알고리즘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한 권 읽고 나면 안 돼. 내 자식이 이렇게 키웠다 책 읽고 되든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책을 논문으로 바꾸면 돼. 어떻게 논문으로 바꿀까요? 논문은 아주 작은 걸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 화면을 어떤 화면을 보면 좋아할까? 이렇게 작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 배치를 뭘 실험을 해보고 예측을 해갖고 실험을 해보면 맞다 틀려 나오죠. 근데 이 정도면 큰 거야. 내 자식 어떻게 키울까? 이거는 변수가 이거에 비해서 100만 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 그렇게 넓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식 어떻게 키울까라는 종류의 책을 1000권을 모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락이 빠져요. 중복권 누락을 1000권을 가지고 종합해. 규모가 클수록 정보량을 늘려야 돼. 그래서 이걸 설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 논문이 나오죠. 자,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생활형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요즘에 코딩하면서 코딩 배울 때 이 생활형 코딩으로 합니다. 아이한테 샌드위치 만드는 레시피를 써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빵 두 쪽을 준비합니다. 아빠가 로봇이야. 이 코딩에 따라서 빵 두 쪽 준비했어요. 두 번째 땅콩 버터를 준비한다. 버터 준비했어. 나이프로 빵에 바른다. 그러니까 아빠가 나이프로 빵에 바른다라는 로봇이 이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버터를 가지고 발라야 되는데 그 말이 없잖아요. 아이가 있다가 아니 그거 말고 버터를 넣어서 발라야지. 버터에 넣으란 말 없잖아. 하면서 하는 거죠. 자, 땡. 틀렸죠. 그 다음에 젤리를 준비한다 했습니다. 근데 빵에 젤리를 바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발라? 그러니까 병으로 바르는 거예요. 아이는 또 틀렸다고 하겠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잘못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정교한 코딩 매뉴얼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누구라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알고리즘, 즉 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샌드위치를 맨날 만들어 먹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안 틀리는데 왜 머릿속에서는 틀리냐 이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두뇌 속에 있는 인지정보와 현실 속에 있는 상황정보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걸 불협이라고 그러죠. 불일치. 도란 뭐냐? 상황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정보가 일치하는 걸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있는 도가 밖으로 표현될 때 일치되는 거. 그럼 결국 도는 뭐냐? 상황과 두뇌와 표현이 일치되는 걸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30살 중반에 깨달았어. 이제 도가 뭔지 안 거죠. 그러고 나서 예, 도를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서 드디어 도가 완성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상황과 표현과 머릿속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데 바로 언어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언어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어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번 생산형 조술이고 설계형 조술인데 자, 여기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잘 보여요? 요게 상황이라고 봅시다. 이걸 그냥 글로 보지 말고 어떤 상황으로도 볼 수 있고 글로 어떤 정보입니다. 자, 이제 내 머릿속에 이 정보가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서 이 정보하고 이 정보하고 일치돼야죠.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니까 이 본문하고 내 머리하고 이 사람 거가 일치해야 되죠. 이게 도란 거예요. 교육은 그럼 뭐죠? 여기서 교육은 뭐예요? 교육이란 뭐죠? 이 세 일치를 만들어내는 데서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까요? 현재 인지심리학에서 발견한 전략이 요겁니다. 이 지문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 장기 기억으로 일치시켜서 넘기는 방법. 요거죠. 아마 EBS 다큐에서 이거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EBS 다큐에서는 보통 하나만 갖고 하거든요. 정교화 하나, 부호화 하나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5가지가 바로 인류가 지금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환경 정보를 내 두뇌로 일치시키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죠. 참 오래된 전략이고 정말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전략입니다. 이 5가지 전략이 바로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암기하면 이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 전략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인지 전략을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인지 전략을 써서 지문과 상황을 봐야 돼. 근데 암기하면 어때요? 인지 전략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년, 20년을 공부해도 그대로 보통 사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지력 자체가 개발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든과 동시에 내 인지력 자체가 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체로 여기서 한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써요. 안 쓰면 그 사람은 이 대량의 정보, 교과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12년 정보가.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스스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5가지를 한 방에 하나의 액션으로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지문을 보세요. 제일 먼저 주제를 찾죠, 우리가 보통. 주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제를 찾습니다. 이 주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긴 글을 이렇게 요약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세 번째 생성화라고 그래요. 생성화 전략. 그래서 요약을 잘하는 사람은 생성화를 잘해요. 근데 요약만 잘해서 되냐? 안 되지. 두 번째.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기술의 특성, 실천적 특성, 목적 이렇게 연결이 되죠. 정보를 연결하고 하나 듣고 둘을 연결하고 하나 듣고 둘은 연결하고 셋은 연결하고 하나 듣고 둘은 연결하고 셋은 체계화한다. 둘째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기술의 특성, 실천적 특성, 속성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예,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능력. 근데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게 뒤로 오면 안 되죠. 뒤에 게 앞으로 오면 안 되고 앞에 게 뒤로 가면 안 돼. 그렇죠? 나이 순으로 딱 정렬을 했더니 50대를 40대 뒤에다 앞으로 해놨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연결 기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정교화라고 그래요. 정교하게 연결시킨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두 개를 요걸로 바꾸는 거죠. 이 두 개를 이렇게 상위 개념으로. 이걸 보면 사과, 배, 감을 다 같이 과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바꾸는 거를 부호화라고 그래요. 예. 개, 고양이 있으면 애완용 동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요거를 이제 이거 같은 겁니다. 요 긴 문장을 이렇게 바꿨어요. 뭐라고 그랬지 아까? 생성화라. 요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생성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개 더 남았죠. 이 원문과 이 설계도 이거 체계화라고 그래요. 체계도가 일치하느냐. 산수에서 검산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검문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맞으면 이렇게 일치된. 이게 아까 말한 상황과 언어가 내게 들어와서 내 머리에서 상황과 언어하고 일치된 걸 말해요. 이게 도의 1단계예요. 도의 2단계는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동양 사람은요. 동양 우리 선배님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밖에다가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치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한 번 말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왜? 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동양의 학문을 중지시킨 이유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동양에서. 서양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걸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와, 이런 엄청난 차이야.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죠? 수치를 다룰 때는 나노미터까지 개발하고. 그죠? 우리는 어느 수치에 멈추죠? 그죠? 수치 자체가 어디서 멈춰버립니다. 예. 나머지 통찰로 가. 서양은 전부 분석으로 가. 왜?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서 하위 요소로 명칭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할 때 서양은 도와 생각은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 표현은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거 연구하면서요. 야, 동양이 어느 순간 이렇게 그랬구나. 근데 동양이 장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근대 시점을 중심으로요. 근대 이전은 동양의 문화가 더 발달합니다. 신기하죠? 왜요? 동양 통찰로 접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는 없어도 관찰과 통찰에 의해서 먼저 달이 지구를 돈다는 것도 알아냈고 서양은 1700년도에 알아내요. 동양은 이전에 알아. 음력이 언제 나왔는데. 왜? 인쇄기도 먼저 나오고 뭐 웬만한 거 다 먼저 나왔어. 그런데 마지막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치. 오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밖에 있는 모든 정보, 언어 정보, 상황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일치한다.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일치한다. 이건 표현, 이거는 정보 입수. 이걸 도라고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 교육이라고 한다. 네. 그럼 저술이란 뭐냐? 이제 아시겠죠? 밖에 있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겁니다. 이걸 검증하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과 이거 지문과 이 체계화가 일치가 됐느냐. 일치가 됐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 있는 부품들 다 따로따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거를 조립해가지고 이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집단이나 또 개인이 체계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부품들이 뭐가 돼요? 우주선이 돼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 한 대 값이요. 예전에는 만드는 값이었어요. 지금 만드는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 나머지는 전부 프로그램 값이에요. 몰랐죠? 예전엔 비행기 값이었다니까요. 비행기 값이었다니까요. 근데 현재는 비행기 재료 값은 10%, 소프트웨어 값이 90%예요. 요즘에 자동차를 뭐라고 그러죠? 소프트웨어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동차. 이걸 설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 능력 안에 인지 기능에 인지 전략 5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설계 기능을 통해서 인간의 역량과 정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굉장히 좋은 사람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 좋다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죠. 우리 강의 설계도와 이런 걸 보더니 저거 데이터 마이닝인데? 어제 1시간가량 얘기했어요. 끝나고. 마침 빅데이터 연구하는 분이 왔어요. 석사학위를 이번에 빅데이터 마치고 이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딱 보더니 저거 빅데이터인데 자연어를 저렇게 빅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봤다니까. 많이 알아봐 드렸는데. 그런다. 여기 다 알아보면. 아, 그런가? 그랬구나. 어쨌든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러면 이 데이터 마이닝, 이 자연어 데이터 마이닝을 소프트웨어 마이닝으로 바꾸자. 어제 그 자리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만든 다음에 바로 아마존 회장, 구글 회장에서 다 이거 데이터를 이 제안서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한 가치가 어떤 건지를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알리고 싶은데 막 어느 상태에 되면 벽에 부딪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아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요 저게 뭐지? 라고 물어보는 분 많아요. 학자들은 압니다. 또 고수들은 알더라고. 군포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딱 보면 바로 알아요. 알아들을게요. 고수야. 예, 고수.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저술이란 나의 중복과 누락과 오류를 제거한 완벽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또 밖으로 표현할 때 컨텐츠든 시스템이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든 여기서 또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일치가 끝난 게 저술이고 나갈 때 일치가 끝나면 생산이야. 박 원장님 느낌이 오죠? 이걸 바로 우리가 구현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인데 드디어 우리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술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쉴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회장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분까지 쉴게요.